정말 젖가슴처럼 이렇게 몽툭하게 올라오면서 그 멍울 같은 게 잡히면서 여성형 유방 이제 생기는 일단 확률이 남성도 유방암이 있어요. 캔서가 또 증가했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유증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라임이 예술이네요. 세상의 모든 탈모 지식을 담는 탈모 딕셔너리 위키 탈모 스페셜 MC 김밀크입니다. 오늘도 지적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뵙네요. 비뇨기과과 황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배병기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벗을까요? 화끈하시네요. 탈모인들 최대 고민이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남자인데도 이제 가슴이 좀 커지는 소위 말하는 여유증이 온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뭐 아부다트가 됐든 프로스카가 됐든 진짜 몇몇 명 처방했거든요. 딱 두 분 봤어요. 그것도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유방의 부피가 좀 커졌어. 이게 한 분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젖꼭지를 유륜이라고 하나요? 이 젖꼭지 둘레로 이렇게 멍울 같은 게 잡히면서 만졌을 때 약간 아프다라고 느껴진다면 여성 유방에 대한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이 생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약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의학적 기술이 거기까지는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전은 잘 모르지만 생겼을 때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 무책임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여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탈모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본인이 여유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가슴이 커지고 처진 것 같다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덜 해서 가슴이 좀 처지는 거랑 유방의 모습이 여성화되는 거랑은 달라요. 살이 쪄서 처지는 거랑은 그렇죠.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젖가슴처럼 이렇게 몽툭하게 올라오면서 부피가 커져요. 근데 본인이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성용 유방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 너무 좋거든요. 네, 바로 옆에 그렇죠. 가면 그럼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의사 찾아가면 돼요. 그럼 여유증이 의심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비뇨기과나 피부과는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요. 외과, 유방외과 네. 뭐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네, 지역별로 한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혹시라도 이런 여유증이 발생을 하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약을 중단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다른 성기능 장애보다는 중단 이후에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근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높은 칼로리 음식,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당뇨는 아니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게 탈모하고 연결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인 즉슨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시는 게 여성형 유방의 치료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탈모의 치료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환자분을 딱 봤을 때 네. 환자분이 만약에 담배를 피고 체중도 많고 비만이고 딱 봐도 그 운동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경우가 있으면 네. 식습관 교정, 체중 감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보다트를 복용한 분들 중에서 뭐 전립선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다고 하면 숫자가 많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했어요. 효소를 이렇게 전환하는 네. 그러니까 억제제거든요. 이 억제제가 고위험군의 전립선암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논문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퍼 리뷰를 해보면 네. 사실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저위험도의 전립선암은 오히려 억제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약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약물이 전립선암을 좀 이렇게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있어요. 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립선 암이 있거나 네. 전립선 비대가 심하거나 어. 전립선 염이 있거나 하게 되면 네. 이 수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 탈모와 관련된 약물이 이 PSA라는 수치를 떨어뜨려요.
한 6개월만 쓰면요 절반 네. 이상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PSA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 네네. 내가 정상이네라고 알고 산다고요. 근데 그분은 그 PSA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보정을 해요. 만약에 이분이 한 2년 약 썼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예요? 그러면 이분은 4 이상이 된다고 어느 판단해요. 정도 감안을 해서. 그럼요. 건강검진할 때 이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꼭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밀크 씨 이번에 약 드실 때 PSA 혈액 검사 하셨어요? 안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탈모약을 이제 매일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소화 불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어떠신가요? 탈모약을 드시고 소화불량이 생긴다고요? 네. 저한테 그 얘기하신 분 계셨어요. 난 술만 먹으면 어지럽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나는 뭐 진짜 김치만 먹어도 막 소화가 안 돼. 약을 먹으니까 이 약이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할 거야. 그런데요, 가장 검증된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는 튀김보다 더 안전한 음식이 어떻게 보면 탈모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한 기준 아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의학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통계예요. 그 시대의 통계. 정말 대규모 임상 시험을 거친 이 통계 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정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조건 여기다 다 갖다 붙여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탈모약의 부작용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진짜 저거까지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오히려 약을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사실 술이 더 영향을 아니 그렇죠, 많이 준다고 당연하죠. 했어요. 일단 오늘 혹시 밀크 씨 술 하세요? 저는 술을 잘 안. 그러니까.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배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좀 살도 한 빼보시고 네. 좀 몸을 좀 만들어 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러면 아마 이제 다음에는 등모한 모습으로 뵐 것 같은데요.